뼈처럼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사지마비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입니다. 척추뼈가 전방종인대, 후방종인대라고 해서 인대로 인해서 낮게의 척추뼈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목에서 따지면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앞쪽에 전방종인대, 척추뼈의 뒤에 후방종인대라고 해서 척추뼈와 신경 사이에 종으로, 횡이 아니라 종으로 위아에서 아래로 길게 연결해주는 인대가 뼈처럼 골화라는 말이 뼈처럼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주로 목에 생기기 때문에 목 증상, 목 디스크와 혼동돼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병이고, 목에 생기는 병은 특징적으로 문제가 신경 손상을 일으켰을 때 사지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생 빈도는 낮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목에 생기는 디스크병은 좀 더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증상도 안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목 디스크 병이니까 팔까지 쭉 내려오는 증상들이 많은데요. 그 호종인대 골화증은 인대가 그 뼈처럼 석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증상은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심한 경우는 그냥 중풍으로도 오해하는 그런 서서히 진행하는 급성과 만성의 차이일 것 같고요. 일부 증상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디스크병은 말초신경이어서 팔에만 생긴다 그러면 후종인대 골화증은 좀 더 중추신경을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나 팔 양쪽의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1년에 한 2, 3mm 정도 자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내가 무슨 병을 갖고 있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넘어가기도 하고, 환자가 병원에 와서 진단할 정도 되면 많이 이제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후종인대 골화증은 모양이 디스크 있는 데만 생기는 경우, 척추뼈 뒤에만, 목뼈 뒤에만 생기는 경우, 연결되는 경우, 따로따로 섞여 있는 경우, 여러 가지 4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그거에 따라서 증상도 조금씩 다르지만 특징적으로 인대가 석회화된 뼈로 변하기 때문에 CT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디스크 질환을 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MRI라도 거의 진단은 가능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고 보통 당뇨 있는 사람, 비타민 A 과다인 사람, 외상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강직성 척추염 있는 환자들한테 더 많은데 발생 비율은 특징적으로 동양인,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치료법도 일본에서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수술법도 히라바야시, 구로가와 핫도리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수술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 자체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인 검사만 하고 불편한 증상에 따른 소염제, 진통제 이런 것들 처방하기도 하고, 가끔은 신경주사 같은 것을 처방하는 것을 비수술 치료, 보존 치료라고 하고요. 이게 조금씩 자라는 거에 따라서, 또는 그 병은 신경 앞쪽에 있는 병이지만 쭉 연결돼 있어서 앞쪽으로 전방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경우에는 후방, 목 뒤로 들어가서는 경우도 있고, 직접 병변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병변이 제거하기가 쉽다 그러면 앞쪽으로 들어가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는 앞과 뒤, 또는 심한 경우는 앞과 뒤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모양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남자에 많고 50대에서 많이 발생은 하지만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나이 먹어서 생기지만 무조건 퇴행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하기에는 발생 빈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이게 증상이 나오려면 상당히 좀 자라서 신경계,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진단만 내리고 증상이 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이제 모션이 없어지면 후종인대 고라증이 진짜 자라는 것도 멈추기 때문에 그거는 자라는 속도도 일정하지는 않아서 진단이 되고도 한 1년씩 해서 10년 이상 경과만 보고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금씩 자라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과거에는 마차 사던 시절에는 뭐 마차를 이랴 했는데 말이 갑자기 튕겨나와 목이 꺾여서 편타 손상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 손상을 당했는데 현대에서는 뭐 추돌 사고 같이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받아서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는 상태에서 목이 확 꺾이면서 그 신경 손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계단 같은 거 뭐 오르고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목이 꺾이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제 무증상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지마비나 이런 거로도 올 수 있습니다. 환자 증상이 확실한 경우는 MRI를 찍어야 되겠지만 증상이 미미한 경우까지 이제 찍을 길은 애매하고요. 뼈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 측부 MRI, 그 엑스레이 촬영으로도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사실 좋아지기는 어렵고요. 이제 보존적인, 주관적인 증상을 개선할 수는 있겠죠.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척추협착증은 아마 허리에 생긴 병이고요. 후종인대 고라증은 목에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들다 보면 척추 디스크병이나 협착증이 있어서 사실 허리병인 줄 알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허리병을 뭐 수술까지 했는데도 안 나서 보니까 나중에 후종인대 고라증인 게 발견돼서 후종인대 고라증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발생하는 증상이 목 때문인지 허리 때문인지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런 거는 뭐 구조를 보는 검사인 MRI도 중요하고요. 기능을 보는 근전도 같은 거를 해서 이게 신경 압박이 어떤 게 더 주 원인인지를 찾는 것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은 사실 내시경으로 할 정도면 심하지 않은 경우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관열적 수술, 째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가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후종인대 고라증도 모양이 매끈매끈해서 신경하고 늘러붙지 않는 유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가 되겠지만 모양이 이렇게 버섯처럼 오돌도돌하게 툭 튀어나오거나 신경에 많이 유착이 돼 있는 경우는 내시경으로도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열어서 하는 관열적 수술에서도 제거를 다 못하고 이렇게 띄워서 주위는 다 이게 섬처럼 띄워놓고 플로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이 진행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돼서 단답형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 후종인대 고라증 모양에 따라서 상당히 치료법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은 흔하지는 않은 병이지만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뭐 팔에 대한 증상이나 다리에 대한 증상이 나오시면 혹시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CT나 MRI 찍어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확진이 된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체크하셔서 병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알아야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지만 후유증은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시면 별 후유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치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